안녕하세요. 제14기 S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결승전 1국 윤현석 구단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결승전 주인공 바로 대광고와 서울고입니다. 먼저 대광고는 첫 결승 진출입니다. 네, 대광고가 이제 사회대회 4강이 최고 성적이었는데 네. 이번 대회에 이제 강팀들을 연파하면서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서울고도 사실 그 32강전부터 상당히 그 강팀들과의 대결이 많았었는데 강팀들을 연파하면서 9회 대회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고는 좀 더 경험이 많습니다. 32강부터 정말 많은 판을 이겨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보고 오시죠. 제14기 S24배 고교동문전 이제 결승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32강 토너먼트로 시작했는데요. 1-3국은 3인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 연기 바둑으로 펼쳐집니다. 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집 공제, 2분 미만은 10집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를 당하게 됩니다. 네, 우승 상금은 500만 원입니다. 준우승은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8강 대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광고는 8강에서 대신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꺾고 결승에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고는 중동고와 경동고를 이기고 올랐는데 사실 이번 대회에서 그 젊은 선수들을 보강한 팀들이 상당히 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정고시와 경동고, 중동고 이런 팀들이었는데 이런 팀들을 모두 물리치고 지금 대광고와 서울고가 결승에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승전 1국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오더를 살펴보자면 서울고는 항상 비슷했던 것 같고요. 네. 대광고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인규라는 또 확실한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인규 선수를 2국 페어 대국에 내보낼지 아니면 1-3국에 내보낼지 이 결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또 서울고의 그런 그 전력 분석을 감안해서 또 전략을 좀 짜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으로만 보자면 네. 어느 쪽을 좀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예전에는 지금까지 그 성적만 놓고 본다면요. 네. 서울고가 최근 몇 년간 정말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가 이제 그 서정훈 선수가 좀 출전하지 못하는 점이 조금 마이너스고요. 네. 그리고 대광고가 최근 이 결승까지 올라오기까지 강팀들을 연파하면서 또 기세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승부 5대5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박빙 승부를 예상해 봅니다. 1국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 팀 모두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오더 어떻게 나왔는지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4기 S24배 고교동문전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대광고 대 서울고, 서울고 대 대광고의 대결. 정말 막강한 팀들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대광고의 허정식 선수입니다. 예, 승패를 떠나 즐겁게라는 각오를 밝히셨는데요. 허정식 선수도 대광고의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사실 그 대광고가 이번에 첫 결승 진출이기 때문에 네. 예, 과연 이 첫 우승을 해낼지 일단 출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승이 확정됐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서울고입니다. 홍근철 선수입니다. 예, 제 몫을 다하자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 서울고에서 홍근철 선수가 그렇게 출전이 많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결승에 또 1국 초반에 지금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좀 마음 편하게 대국을 한다면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승과 준우승 트로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설렐 것 같은데요. 예, 고교동문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벌써 지금 결승을 맡고 있습니다. 네, 1국 3인 릴레이입니다. 각 팀 25분 줍니다.
과연 14번째 우승 어떤 학교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1국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광고 오더부터 살펴봅니다. 허정식, 정인규, 강재원 선수를 배치시켰는데요. 네, 대강고에서는 에이스인 정규 선수가 지금 출전하기 때문에 네. 지금 1국이 꼭 잡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서울고등학교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영균 선수를 이제 2국, 3국에 기용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대부분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김영균 선수를 지금 1국에 투입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 대강고에서는 이제 1국을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네. 이제 1국을 잡고 나서 과연 2국에 정인규 선수를 페어대국에 출전시킬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맞승부, 정면 승부를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군요. 네. 사실 보면은 이제 대강고와 서울고 이 한 판의 승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학교가 이제 맞대결을 펼칠지, 그러니까 맞대결을 이제 한 번은 무조건 하게 되는데 그 한 번의 대결을 이제 대강고가 1국을 승리한다는 가정 하에서 네. 2국의 포인트를 잡을지 3국에 잡을지 그것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고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오더고요. 대광고가 좀 고민이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대강고 이번에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32강전부터 이제 승리한 팀들을 보게 되면 32강전에서는 이제 10회와 12회 우승을 차지한 경기고, 그리고 또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는 춘천고, 그다음에 또 4강 진출한 바 있는 대신고, 그리고 이번 대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검정고시까지 정말 강팀들을 연파하면서 올라왔고요. 서울고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 서울고가 그러니까 있었던 조가 죽음의 조로 불렸었거든요. 설린 인터넷고가 그렇죠. 있었고요. 정기 우승팀인 설린 인터넷고, 네. 그리고 3회 대회 우승팀 부산개성고, 그렇습니다. 죽음의 조에서 서울고가 살아남았고, 그리고 8강과 4강에서 또 돌풍을 일으켰던 중동고와 경동고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두 학교 모두 수월하게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결승전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네. 특히 대강고 같은 경우는 이제 4강전에서 이제 검정고시 팀과의 대결이었는데, 네. 이제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3국 종반에서 사실 거의 패배 직전까지 갔던 바둑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우상기 쪽에서 수가 나면서 대역전승을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뭐 대강고 결승에 진출할 충분한 실력도 있지만 또 운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운이 결승전까지 따라줄 수 있을지 막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고 하면은 역시 최근 몇 년간의 성적은 참가 팀들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고 이제 9회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10회와 11회 3회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등 역시 최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 영순위답게 다시 한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서울고가 전기에는 성적이 좋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은요, 사실 그 32강전에서 전기대회에서는 남성고에 패해서 네. 좀 일찍 탈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서울고의 에이스인 김영규 선수가 개인적인 사유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컸군요. 네. 너무 크죠. 사실 그렇더라도 서울고의 전력이라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남성고의 대결을 해설을 했는데 그때 남성고가 너무 잘 뒀어요. 남성고 선수들이.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서울고가 좀 일찍 탈락하긴 했지만, 네. 역시 서울고는 상당히 안정된 전력이고요.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포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흙이 아주 견실하게 짜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역시 이 정석이라는 것도 주변 배석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흙이 실리를 차지하는 것은 좋지만 이 주변 배석을 봤을 때 흙돌이 너무 좀 저위로 눌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꽃 형태도 백이 이런 식의 눌러가는 수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흙이 실리는 많이 챙기긴 했지만 네. 백이 상당히 좀 이 두텁게 판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발전성은 백이 좋습니다. 네, 초반 포석은 네. 백이 조금 편한 흐름으로 보이네요. 자, 실리를 챙겨놓고 타개하는 작전일까요? 상변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삭감을 할 때 이제 어깨 짚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죠. 네.
그런데 고교동 문제는 워낙 또 변수가 많아가지고요. 사실 뭐 일국의 선수 면면을 보게 되면 대강고가 좀 우세해 보이지만 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의 그 실력들이 상당히 좀 평준화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이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어깨 짚고 흙은 가볍게 처리합니다. 네, 지금 이 선택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흙이 이 베개 모양 사실 상당히 좀 베개 두터운 모양이 될 수 있는데 그 모양을 좀 가볍게 또 선수로 좀 삭감을 했거든요. 또 이번엔 하변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사실 이 초반 이 정석 선택은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홍근철 선수가 지금 삭감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수도요. 베개 이렇게 받아준다면 그때 뭐 중앙을 붙여간다든지 해서 네. 이것을 눌러놓게 된다면 이 베개의 두터움을 또 흙이 견제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눌리게 된다면 우변 쪽 흙의 모양도 굉장히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허정식 선수가 지금 반발을 했는데 근데 이거 돌파 당한 것은 백 입장에서 조금 아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백도요, 이곳 한 칸 뛴수로는 뭐 이쪽을 이제 어깨 짚는다든지 조금 더 이 우하기 쪽 흑돌에 영향을 주는 수를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밋밋하게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흑이 쪽을 띄었고 백독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먼저 백이 실리로 손해를 보고 흑의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백도 실리로 좀 손해를 본 형태거든요. 이쪽 날일자가 아프다고 보고 이제 하나 붙였는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환이. 여기서 흑은 이쪽을 늘거나 아니면 치받거나 아니면 젖혀가는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뭐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구에서는 이제 홍건철 선수가 뭐 자주 출전하는 선수가 아닌데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반 지금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착점도 시원시원합니다. 예. 이제 중반이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정인기 선수가 워낙 힘바둑이기 때문에 네. 과연 정인기 선수의 이런 이 힘바둑을 김한욱 선수가 어떻게 잘 막아낼지 역시 중반이 기대가 됩니다. 백도 뭐 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백이 아마 이제 이쪽 우변 쪽에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흙이 붙여가는 이런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진행이라면 역시 장기전의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흙 입장에서도 이 상중앙과 이 하중앙 흙돌이 좀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이런 진행은 흙도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승전답게 지금까지는 아주 모범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어느 한쪽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는 없었는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야죠. 백에게 이곳을 당하게 되면 흑이 이곳 둬서 살 수는 있겠지만 많이 당합니다. 한 점도 끊어 잡히고요. 이곳이 아니라면 뭐 이곳을 이제 붙이고 느는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곳이 변수입니다. 지금 백이 이곳 보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이 예를 들어서 이곳을 교환하고 뭐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 양쪽의 백도 완벽한 돌은 아니거든요. 흑의 이 반격도 백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제압이 되지 않은 돌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고요. 네.
초반전 종료 5분 전입니다. 이 정도 진행이라면 서울고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일 1국을 서울고가 가져간다면 지금 에이스인 그러면 김민규 선수와 이동희 선수가 지금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상국이 너무나 편해집니다. 대광고는 1국 놓치면 비상입니다. 그렇죠. 예. 대강고 입장에서 1국을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네, 우변을 바로 지키진 않고 다른 곳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우변을 지켜야 됩니다. 그곳이 가장 큰 곳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곳이 조금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백 입장에서는. 근데 이곳을 흑에게 끊기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아프죠. 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예, 여기서 흑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드나요? 해놓고 손을 빼나요? 젖혔다는 것은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있게 되면 이제 이쪽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자체로 워낙 큰 곳이죠. 이것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뭐 이것이 네. 반상 최대의 자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초반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대강고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예, 이 정도라면. 그렇다면 정인규 선수가 좀 많이 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역시 뭐 초반전 종료 대강고에서는 정인규 5분 선수가 해줘야 전입니다. 됩니다. 지금 가르고 나왔네요. 지금 백은 이제 이곳에 네. 두터움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상변 쪽에서도 이제 두터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곳을 가르고 지금 공격을 선택을 했고요. 사실 흑도 지금 실리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사기생이네요. 그렇네요. 예, 사기생을 네. 차지했기 때문에 실리로는 흑이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대강고 입장에서도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예, 지금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흑도 고민이네요. 백이 가르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곳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아졌고요. 그렇다면 뭐 이런 곳에서 교환을 시키고 뭐 이런 곳을 부착한다든지 좀 행마가 좀 쉽지는 않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온다든지 뭔가 이 네. 양쪽의 흑도를 좀 연결할 수만 있다면 흑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것이 양분이 된다면, 이렇게 양분이 된다면 양쪽의 흑도를 수습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백에게 상당히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흑이 이곳을 나올 수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이 중앙, 이 양쪽의 흑돌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백에게 지금 중앙을 빼앗겼고요. 이제 이 움직이는 타이밍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정도도 백이 하변 받아야 될까요? 초반전 받지 않게 되면 1분 전입니다.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 날일자를 했을 때 백도 상당히 좀 위험한 형태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가일수가 필요하고 가일수를 한다면 흑이 이곳을 둬서 양쪽에 어느 정도 연결되는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진 않기 때문에 종료 30초 전입니다. 여기서 다음 순번으로 넘기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네. 때문에 또 정규 선수가 워낙
그 힘이 좋지 않습니까? 전투가 강한 선수고. 초반전 그래서 종료. 정인규 10, 선수에게 9, 좀 넘길 필요가 있고, 8, 그리고 서울고등학교에서도 이제 6, 홍근철 선수보다는 김한욱 사, 선수가 좀 더 3, 검토실에서 검토를 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넘기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 올라온 팀들답게 노련하게 다음 순번으로 넘깁니다. 자, 초반이 끝났습니다. 중반전이 중요한데요. 백의 공격과 흑의 타개입니다. 제14기 S24배 고교동문전 결승전 1국입니다. 과연 어떤 학교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네, 정인규 선수, 대광고 선수입니다. 중반으로 나왔습니다. 네, 뭐 대강고의 대표 선수고요. 지금 1원이 넘긴 연세이신데 네,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둑도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고의 김한욱 선수입니다. 네, 열심히 투자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근데 좀 점잖으시죠, 김한욱 선수. 과연 이제 정인규 선수의 이런 그 공격력을 어떻게 막아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흑이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김한욱 선수가 정인규 선수의 펀치를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역시 그 자리를 갔네요. 네, 하변과 중앙 맛보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일단 백도 갈 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인규 선수가 워낙 힘빠듯이기 때문에 안 하는군요. 저도 이제 혹시 정인규 선수라면 반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흑이 하변을 못 가고 도망갑니다. 이거 글쎄요. 지금 이거 수습하는 데는 뭐 이수가 좋은 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이수가 가능한지를 좀 따져봤어야 되거든요. 이 반격수단이 있었는데 네. 이 타이밍은 흑이 놓쳤습니다. 이제 백에게 이 하중앙 쪽 흑돌이 지금 공격을 좀 받게 되는 형태예요. 원래는 백이 받아주면 흑이 이렇게 둬서 좀 연결을 꾀하는 그런 진행을 흑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을 텐데 백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이 반발을 좀 생각을 해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놓쳤기 때문에 일단 공격의 주도권은 백이 잡게 되었습니다. 네, 정인규 선수 다운 선택이었어요. 이 한 칸 뛰는 네, 그리고 그 수가 통했고요. 수. 예. 자, 흑이 자체에서 두 눈을 만들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빠져나가야 할 텐데요. 오른쪽과 왼쪽이 비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흑이 네.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이 나가는 진행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 돌이 자꾸 오게 된다면 반대쪽 이 흑돌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차단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쪽에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백이 이 듣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찌감치 봉쇄를 한다고 했을 때 흑이 백의 포위망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흑돌이 잡힐 돌은 아니겠지만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흑돌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은 흑에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백은 약한 돌이 없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흑이 쫓기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뭐 두 칸 뛰게 되면 이제 수습은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곳 두 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의
아직 완벽한 연결 네. 바로 이곳이네요. 네. 예, 지금 아마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진행이 된다면 네. 중앙의 벽에 두터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흙이 큰 피해 없이 이 흙돌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이 바둑의 중요한 승부의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여기서 김한욱 선수가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네, 일단 피해 없이 살릴 수 있다면 그동안 벌어놓은 실리가 참 많긴 합니다. 그런데 흙이 네. 실리를 많이 벌어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백에게 압도적으로 실리에서 앞서 있지는 못해요. 네. 예,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실리는 앞서 있지만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칩으로 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실리에서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습하는 데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흙의 지금 약한 돌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하중앙 흙돌도 아직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백에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의 두터움까지 계산한다면 실리로 꽤 앞서 있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흙이 좀 더 편하게 수습을 할 수 있는데 실내에서 뭐 압도적인 우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습도 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백이 한 칸을 뛰었을 때 이 반발을 왜 생각하지 않았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예.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선공을 한다면 백이 상중앙 쪽을 갈 타이밍이 없었을 텐데요. 네, 백도 조금 쉽지 않은 싸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흙이 너무 쉽게 물러섰어요. 근데 아마 정인규 선수는 계속 괴롭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붙이고 젖혀서 있는다든지 해서. 예, 공격을 하고 있죠. 늘게 된다면 끊겠다는 것이고요. 이곳 있게 된다면 이곳을 붙여서 이것은 흙이 좀 시달림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다면 결국 이곳을 늘어야 되는데 과연 끊었을 때 흙의 대비책이 있는지 이곳 단수 치고 늘고 지금 이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결국 차단이 된다면 이곳은 거의 막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이 상당히 좀 위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김한욱 선수가 지금 이 선택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오면 빠져나가는군요. 나오고 네. 막을 때 틀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백도 젖혀가긴 했지만 흙에게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공격은 하고 있지만 백도 약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흙이 이 중앙 돌만 잘 수습한다면 실리는 해볼만 하거든요. 김한욱 선수가 잘 둔 거네요. 예, 지금까지는 대처를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인규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백도 좀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곳 젖혀가기보다는 이곳 치받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치받고 이런 진행이 된다면 나오더라도 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 백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흙은 이쪽을 늘게 되면 이 흙돌과 이 중앙 쪽 흙돌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백의 공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백이 단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하중앙과 이 중앙 이 흑안점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 수보다는 이곳이 정수일 것 같고요. 이곳이 안 된다면 이쪽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그래도 김한욱 선수가 지금 대처를 잘 하면서 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정인규 선수도 몰아붙이다가 약간 당황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공격이라는 것이 어려운 점이 공격을 하다가 자신의 약점이 있을 때는 상대에게 역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공격을 하면서도 상대의 그 반격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계속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연결시켜 줬고요. 사실 흑도 이곳 나와서 이 백을 차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백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네. 좀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늘어두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큰 피해 없이 이 흑돌과 이 하중왕축 백도 흑돌이 연결이 되면서 일단 수습은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붙이는 수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붙이게 되면 흑이 어느 쪽을 두더라도 백이 나오게 되면 이 뚫는 수와 이 끊는 수가 맞보기거든요. 근데 백의 약점은 이곳이에요. 이곳 두고 붙이는 수가 있는데 만일 이곳에 공배가 이렇게 채워진다면 흑이 끼웠을 때 이것도 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수를 먼저 쳐놔야 될까요? 아, 먼저 정비를 합니다. 흑이 그건 아닌데요. 여기까지였어요? 이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자, 백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김한욱 선수가 이수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규 선수는 이수를 보고 있을 거예요. 이곳 지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곳 안 지키면 이 바둑 여기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 있습니다. 대강고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아직 중앙 완벽한 연결이 아닌데요. 예, 이거 붙이면 네. 치명타인데요, 이거. 정인규 선수는 제가 볼 때 뭐 거의 99.9% 그 수를 보고 있을 겁니다. 워낙 그런데 또 중앙을 보고 있진 않아요. 그 수를 못 보고 있을 두 선수 않을 것 모두 같은데요. 중앙의 연결 의심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백이 막원수도 네.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한 수예요, 지금. 이렇게 두고 차단할 거라면 이곳을 두지 않고 그냥 뒀어야죠. 근데 이것을 막고 이것을 뒀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뭐 공격하는 의미에서 둘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을 둬서 차단만 할 수 있으면 바둑을 여기서 끝낼 수가 있거든요. 여긴 결정타인데요. 근데 김한욱 선수가 지금 너무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죠? 갑니까? 예, 이거 보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인규 선수는 지금 사전 공작을 다 한 거예요, 두텁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예. 거군요. 그러니까 상대가 네. 이 중앙 쪽의 약점을 못 보고 있으니까 자신의 약점을 지켜놓고 이곳 공격을 노리고 있었고요. 김한욱 선수는 계속 이곳을 좀 방치를 지금 했기 때문에 정인규 선수가 드디어 결행을 했습니다. 지금 흑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곳 뚫려서는 흑이 이 바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 이어야 되고요. 문제는 백이 끄는 이후에 이 흑 전체의 생사도 문제지만 흑이 이것을 밀어갔기 때문에 이 흑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뭐 이쪽을 뛴다든지 하게 되면 중앙에 흑 넉점이 잡힌다는 거죠. 이 넉점이 잡힌다면 이 바둑을 흑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역시 정인규 선수가 에이스답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검토실에서 이제 대국전에 잠깐 대강고 선수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강고가 이번이 첫 결승 진출이고 네. 그리고 4강전에서 마지막 진짜 극적인 대역전성을 거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분위기가 제가 지금까지 대강고 검토실을 봐왔던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유가 넘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서울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결승 진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안정된 그런 모습이에요. 네. 긴장하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좀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전 종료. 자, 이제 어떡합니까? 흑은 끊어졌습니다. 지금 서울고 위기입니다. 지금 하중앙 흑돌의 이 생사도 지금 위태롭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중앙 흑넉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한욱 선수가 이 중앙 쪽 처리는 잘 뒀던 것 같은데 이곳 약점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차단될 수 있는 곳은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네. 승부를 거는 건가요? 그러네요. 하중앙의 네. 이 흑 대마가 아직 한 집도 없는데 손을 뺐습니다. 지금 옥새를 각오하고 네. 승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은 이거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지키면 이제 흑이
안형을 만들려면은 지금 이곳에서 한 집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근데 과연 나머지 한 집을 만들 수 있느냐? 지금 이곳과 이곳이 있는데 이제 백이 먼저 두게 된다면 한 집 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한욱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둔 거는요. 지금 이곳은 흙이 붙이고 이곳 치받게 되면은 이곳이 선수 한 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은 지켜둬야 됩니다. 어떻게 우변 쪽으로 붙여서 연결이 안 될까요? 백도 약점이 있는데요. 이제 끊고요. 중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그냥 뚫고 나오면 예, 그만인가요? 뚫고 나와서 판단할 네. 수가 없네요. 백도 조금 완벽하지는 않긴 하지만 흙이 들여다보고 뭐 이런 수등이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백이 쪽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끊어 잡으면 백이 안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뭐 이 흙 전체만 잡는다면 이 바둑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곳은 둬야 될 것 같아요. 흙의 안형을 없애야 됩니다. 30초 전입니다. 글쎄요, 여기서 정인규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의 이 한 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중반전 종료 아. 10, 9, 8, 이곳 두는 것이 아픈데요. 5, 4, 삼, 흙이 하변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든다면 또 사활 모르겠습니다. 네,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흙은 살면 이기고 잡히면 백이 승리를 거둡니다. 마지막 선수가 곧 출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국의 마지막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네, 서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둑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승부처를 맞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강고의 강재원 선수입니다. 네, 강재원 선수는 4강전에서 정말 대강구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데 1등 공신이었죠. 네, 또 다시 한번 또 대강고의 승리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네, 반승환 선수입니다. 서울고 선수고요. 이 후반 끝내기가 강점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선수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끝내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흑의 이 중앙 생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반승환 선수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흑 대마의 사활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변부터 중앙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 흑 아직 살지 못했습니다. 백이 사실 그쪽을 막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막는다면은 흑의 안형을 없앨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여기까지 다 단수를 쳐두고 한 집을 내겠다는 걸까요? 이곳 왜 이렇게 안 되죠? 이곳 두면 되는데 지금 꼬부렸거든요. 그럼 백이 단수 치는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흑이 먼저 들여다보고 이쪽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 단수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백이 반발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 꼬부려 두는 게 득이겠네요. 예, 지금 이렇게만 된다면 네. 흑이 이득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백이 반발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흑이 모양이 상당히 탄력이 있어요. 이 단수가 선수죠. 이것도 선수죠. 그럼 이것도 백이 조금 엷은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거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흙을 잡으려면 이곳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환이 되면 이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백이 흙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일 이 흙이 큰 피해 없이 살게 된다면 실리는 흙이 많습니다. 백이 집이 없습니다. 예. 흙이 좌변도 살리면서 집이 불었고 우변도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집 차이는 확연한데요. 예. 그 대강고의 정유 선수가 이제 마지막 착진이 이수였는데 네. 이수를 보고 서울고의 김한욱 선수가 고개를 자꾸 갸웃했거든요. 아, 왜 이수를 뒀지? 사실 흙이 안역을 없애려면 당연히 이곳을 왔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흙이 붙인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유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제가 그때는 이 중앙보다는 이곳을 둬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중앙에 돌이 왔고 오히려 흙이 이곳을 오게 되면서 이 흙돌에 탄력이 생겼습니다. 이건 들여다봐야죠. 이거 교환이 다 악수입니다. 이런 교환은. 이곳 들여다보고 백이 두면 이것을 찝어서요. 이제 이곳 뚫는 수와 이 끊어가는 수를 맛보기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교환은 악수예요. 불필요한 교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흙이 막는 수가 이제 가능해졌거든요. 네. 막게 되면 백이 손 뺐을 때는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백이 이쪽 날일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곳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끊어왔을 때 백영수가 곤란하죠. 이건 잡을 수 없겠네요.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네. 잡힐 가능성보다 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중앙에 들여다봐서 백에 찝는 교환을 만들어야 성립이 됩니다. 예. 근데 이 반송환 선수가 네. 좀 그 공격적인 그 전투형의 기풍은 아니에요. 네. 좀 수비적인 수비적으로 두면서 좀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바둑에 얼마만큼 또 잘 대처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먼저일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 보면 이곳을 둬서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곳 둬서 흙은 쉽게 살 수가 있고요. 이곳 교환을 한다면 찝어서 이 두 곳이 맛보기가 되거든요. 이 진행도 흙이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소라면 볼 수도 있는데 이 결승전 무대이기 때문에 안 볼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중요한 대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긴장이 되어 있을 거고 또 스튜디오 대국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도 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부담감. 이럴 때일수록 이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바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요. 과연 다 떨쳐내고 그 수순을 찾을 수 있을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흙이 살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이곳에서 안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백의 약점인 이제 이곳을 둬서 백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안형을 만드는 두 가지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 이건 나쁘지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두고요. 백이 이제 이쪽 날일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흙이 연결을 하더라도 다시 껴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이제 백이 다시 이제 갈수를 해야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이 이쪽을 둬서 여전히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로 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지금 백의 공격이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사실 이곳 차단당하면서 바둑이 곧 끝날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한욱 선수가 정말 이 버티는 수 잘한 것 같습니다. 심장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두지 않았으면 이 흙이 살더라도 중앙 흙 넉점이 잡혀서 흙이 이 바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옥세를 각오하고 최대한 버틴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버틴 수가 제가 볼 때는 흙의 뭐 최선의 선택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대강고의 정기 선수가 이 중앙 지킨수로 왜 이곳을 두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곳을 뒀으면 흙이 살기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강재원 선수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살게 된다면 지금 실리로 좀 부족한 형세고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또 잡으러 가자니 백도 약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곳에 약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곳 교환한 뒤로 이런 식의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잡지를 못한다면 실리로 네. 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집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기존에 흙이 많은 실리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백은 이 공격으로 이 대마를 놓친다면 얻은 것이 없고요. 글쎄요. 지금 그 선택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이 수는 여전히 붙이는 끝내기도 남아 있고요. 이 끝내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지금 백이 흙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백이 때려내면 이렇게 둬서 살 수는 있죠. 네. 근데 백이 이쪽을 들어가게 되면 흙이 두고 다 틀어막게 되었을 때 막는 수가 선수가 아니거든요. 먹여져서. 그러니까 이곳에서 안형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흙이 실리는 좀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흙이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백 쪽이 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강재원 선수가 여기서 네.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잡지를 못할 거라면 일찍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좀 어설프게 잡으러 가다가는 실리로도 손해보고 흙을 살려줬을 때는 형세를 추격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따내고 살려주는 게 냉정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 선택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또 네. 건너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때려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잡으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들여다봤을 때 백이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곳과 이곳이 맞복입니다. 여기서 반송환 선수가 좀 침착하게 술기를 한다면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고요. 이제 이 때려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곳이 선수거든요. 그러면 들여다본다면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가 되죠. 예,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아직 확신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순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짝 머리가 멍해지는 경향이 네. 종종 있어가지고요. 이럴 때 침착해야 됩니다. 예, 서두르면 안 돼요. 침착하게 술기 한다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그 들여다보는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대학수 교환을 했어요. 이게 뭔 수입니까, 이게? 그 뒤로 받으면 예. 그 다음엔 이제 이거 백의 약점이 없는데요. 지금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제는 이곳이 확실한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더라도 패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이 패를 치면은 이렇게 해소가 돼서 너무 큰 악수를 뒀습니다. 근데 이 수를 뒀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백이 뭐 이렇게 둘 리는 없고요. 당연히 뒤로 받을 텐데 이 교환은 당연히 악수거든요. 그 교환을 왜 했습니까? 이러면서 바둑이 이거는 흙이 큰 실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손길이 이쪽으로 향하거든요. 지금 중앙 백의 약점을 보지 뭡니까?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우측의 백 약점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없으면 흙이 쉽게 사는데 네. 이 교환을 하면서 흙이 이제 그냥 사는 수단은 없어졌어요. 흙의 최강은 이제 이곳 둬서 이제 패가 되는 형태인데, 근데 이 패는 흙의 생사가 달린 패이기 때문에 흙에게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해소하면서 빵빵 그렇죠. 따내죠. 예, 백이 이곳 패를 해소하면서 네. 이 흙이 잡히기 때문에 웬만한 팩감은 백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쪽 팩감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이곳 팩감이. 네. 이곳 팩감이 한 2개 정도 가능한데, 그런데 백도 좀 팩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 근데 자꾸 이쪽 두는 건 좋지가 않아요. 아, 지금 반송환 선수가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것도 수수 미스고요. 원래 이 교환을 미리 다 했어야죠. 네, 집 차이가 예, 조금 납니다. 교환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백이 늘게 되면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이 기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반성환 선수가 원래 이런 전투 쪽을 즐겨 한다면 이런 부분은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전투보다는 좀 수비적이고 그다음에 뭐 끝내기와 이런 부분을 잘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조금 약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들여다본 수가 그렇게 어려운 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꽃놀이 패지 않습니까? 이거는 형태가 100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네. 흙이 자체 팩감은 근데 많습니다만. 흙이 너무 괴로워요. 네. 백은 뭐 팩감을 아무 데나 써도 됩니다. 우상귀도 제법 네. 나오겠는데요. 팩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다 팩감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 팩감을 어떻게 견딥니까? 흙은 자체 팩감을 써야 되는데 팩감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 거기를 지금 진작 갑니다. 뒀어야죠. 네. 그걸 왜 지금 듭니까? 이 교환을 하지 않았으면 이 교환하고 뚫는 수와 끊는 수가 맞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백이 이쪽 받고 패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백이 패를 하게 됐을 때는 이 흙이 원하는 쪽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가 되질 않아요. 어? 중앙을 안 그것도 받았어요? 뭡니까? 그건 또 뭡니까? 이거 살았? 살았잖아요. 아, 먹여치는 수가 있을까요? 이거 두면, 근데 그렇죠. 목여치고, 아, 아니면 그냥 찌르고 끊으면 되겠군요. 환격이네요. 그냥 중앙을 찌르고 끊으면 찌르고요. 네. 아, 이거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착각을 했는데요. 아니, 왜 꽃놀이패를 안 하고 왜 이쪽을 손을 뺍니까? 다시 또 서울고 검토실에 웃음꽃이 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강재원 선수가, 아, 네, 살려줍니다. 어유 이거 뭐 흙이 진짜 용궁 갔다 왔습니다. 용궁 갔다가. 지금 검토실에서 지금 웅성웅성하죠. 예, 바로 옆에 검토실인데 네, 이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막 웅성대는 소리가 네. 여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고는 거의 뭐 포기 직전까지 갔던 바둑인데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아, 중앙 석점을 제압했는데 너무 작게 잡았습니다. 너무 작죠, 이거는. 이렇게 잡게 되는데 이거 너무 작습니다.
몇 집입니까? 6, 16, 17, 18, 19, 20, 26, 27, 30, 35, 40, 44, 50, 100에 한 50집 정도 나네요. 네. 자, 시간도 신경 써야 합니다. 20, 24, 50, 52, 55. 이것은 흙이 실리로 조금 앞서 있는. 그런데 중앙 못 들어갔어요. 아, 이거 못 뒀습니까? 여기 큰데요. 큰데요. 예, 그곳이 제일 큰데요. 자, 개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지금 페널티 받기 전까지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지금 또 시간적인 변수가 네. 또 생겼습니다. 지금 바둑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바둑은 좀 미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시간이 또 다른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내기에서 지금 흙이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대광고 5집 공제 1분 전입니다. 네, 대광고가 시간은 더 부족합니다. 지금 아직 남은 곳이 많거든요. 왜 안 막습니까? 아니, 막았어야죠, 이거. 이제 손해 봤네요. 근데 끝내기를 반승환 선수가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베개 하변집이 꽤 크게 들어갔고요. 이거 크게 났어요. 네. 원래 이렇게 된다고 계산을 했는데, 저는 집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왠지 끝내기에서 흙이 손해를 보게 되면서, 바둑은 백이 좀 흐름으로 본다면 백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흙이 서울고 5집 공제 1분 전입니다.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백이 이겼어요. 아, 그래요? 예, 백이 이겼습니다. 끝내기를 흙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의 개가는 백이 좀 앞서 있는 예. 상태. 자, 그러면 앞으로의 공제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백이 몇 집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한 번은 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네. 흙이 덤을 내기는 어렵고요. 네, 그렇다면 뭔가 이제 시간적인 부분, 이 페널티에서 흙이 좀 얻어낸다면 네. 좀 차이를 좁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끝내기를 대광고 5집 공제입니다. 너무 백이 큰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특히 이 부분은 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고 봤는데 몇 집 차입니까, 이게? 자, 백이 먼저 5집 공제를 받았고요. 네. 네, 제가 지금 뭐 형세 판단보다도 이제 이 끝내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가로는 바둑은 백이 이겨 있고요. 자, 흙이 같이 5집 공제를 받는다면 승산이 없습니다. 흙이 5집, 백이 10집 받는다면 그러면 또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간 해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바둑에 좀 더 집중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도 한 번은 받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백이 지금 25초 정도 남았는데 그 25초 안에 개가로 갈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서울고도 페널티를 한 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신없이 돌을 놓느라 바둑돌이 예. 위치가 지금 그렇죠. 이곳하고 이제 이곳 되면 다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곳이 남았는데요. 이곳이 돼야 시간 해제됩니다.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10초 이내로 네. 진행이 되는데 지금 수수기 시작하겠습니다. 5집 공제 각각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건 100이 이겼어요. 9, 8, 7, 뭐 개갈 시간 당연히 없었을 테고요. 자, 과연 몇 집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근데 끝내기에서 참 아쉽네요. 지금 그 그렇습니다. 설고의 네. 반성환 선수 너무 물러섰어요. 살면 이긴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요. 10, 예, 이제 바둑이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 백이 근데- 정말 무섭게 쫓아갔고 예. 결국 역전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반성환 선수가 기회가 많았어요. 네. 지금 이쪽에서도 먼저 이렇게 교환을 다 해놓는 것이 끝내기로 이득이었고 또 중앙 쪽에서도 이쪽 끼운수 이 바둑을 지게 된다면 거의 뭐 패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수. 그리고 강재원 선수도 사실 이곳을 받고 이곳을 꽃놀이패로 계속 진행했으면 이 바둑을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요. 좀 실수가 나왔고 그래서는 이제 끝내기 승부가 됐는데 이 중앙 쪽에서 너무 쉽게 백이 큰 집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백이 이긴 것 같습니다. 흑집이 얼마 안 남습니다. 네, 강재원 선수가 4강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해주네요. 네, 대마를 살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끝내기에서 눈부시게 활약을 하면서 역전에 성공한 것 같고요. 네, 흑이 35집이고요. 네. 백이 이제 29집만 나게 되면 반집을 이기게 됩니다. 네, 이미 지어진 집만 30집입니다. 이제 흑 사석통에는 사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네요. 네, 지금 백이 반면으로도 반면 5집, 네, 11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끝내기에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또 시간도 없었고 흑백이 참 정신없이 뒀습니다. 네, 대광고의 111집 반승입니다. 반승환 선수의 후반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강재원 선수가 이렇게 끝내기에서 또 강점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강재원 선수가 4강전에 네. 이어서 다시 한번 또 뒷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후반전은 정신없었는데요. 두 선수 수고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국이 끝났습니다. 3인 릴레이로 펼쳐졌던 1국에서는 대광고가 가져갑니다. 네, 마지막까지 모르는 승부였습니다. 예, 뭐 결과는 큰 승부 차이가 났지만 네. 서울곱정에서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광고가 좀 실수를 해줬을 때 그 실수를 제대로 응징을 못한 부분, 특히 중앙 쪽 그 사는 과정에서 흑이 쉽게 살 수 있었는데 반성환 선수가 중앙 쪽으로 끼운 수가 아주 실수가 되면서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서 특히 네. 또 끝내기 부분에서도 흑이 제대로 좀 추격을 했으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강재원 선수가 끝내기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재원 선수가 이 뒷마무리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특히 네. 4강전의 역전승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금 대광고를 강재원 선수가 구했습니다. 네, 1국의 전략을 쏟아 부은 만큼 대광고가 이 1국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2국에서 대광고가 승리하게 되면 첫 우승을 달성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2국을 서울고가 가져가게 되면 반격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2국은 또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